소장을 지금 누가 해주시나요? 네, 백원의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증서 전달. 인증서 명강사 김태흥 소장 감정노동연구소 기와를 대한민국 지식포럼 제197차 명강사로 인증하여 이에 권위와 명예의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3월 30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원해.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준비된 특강을 저희들이 듣겠는데요. 김태훈 소장님은 감정노동 자격증 발급을 하고 계시고요. 또 광고 대행사 컴투게더 부사장으로 계시고 또 삼성전자 서비스나 현대전자 서비스, 중앙공무원, 교육원 및 전국 연수원, 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오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김태흥 소장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며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이 잠깐 크게 한번 예. 오늘 그 컴퓨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없이 맨 육성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요,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제 사무실이 원래 명동에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했었는데, 매주 수요일이 아니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했었는데 임대료를 2배로 올려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성신여대역 입구로 거기 스피치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학원이 신명균 대표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랑 조인을 해서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강의가 어떤 강의냐? 사실은 제가 매월 한 번씩 하는 이 공개 강의, 오픈 강의에 했던 강의를 백원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시고 우리 지식포럼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보니까 앞에서 왈츠를 하시더라고요. 왈츠를 하시는데 왈츠가 사실은 춤 중에 제일 어려운 춤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스포츠 댄스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브, 룸바, 왈츠, 탱고뿐만 아니라 댄스 10가지 댄스를 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왈츠는 제가 한 8년 정도를 했는데 왈츠가 왜 어렵냐면은 왈츠는 자연에 없는 박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박자는 전부 다 짝수다 짝수. 2박자, 4박자, 6박자,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뽕짝, 뽕짝 다 짝수예요, 짝수. 2박자인데 왈츠는 뭐예요? 3박자, 3박자. 아까 음악 들어보셨지만 궁짝짝, 궁짝짝, 궁짝짝 하나 둘 셋. 이거를 제가 하는 왈츠는 아까 그런 왈츠가 아니고 저는 인터내셔널 왈츠인데 이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요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거 똑같아요. 막 넘어지고 왼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나갈 때 왼발 나가고 그럽니다. 이게 왈츠가 왜? 자연스러운 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왈츠 처음 배울 적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주제가 뭐죠? 이 거짓말, 노가리, 구라, 썰 많죠 여러 가지. 이 노가리, 구라, 썰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왈츠하고 똑같아요. 없는 걸 만든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거짓말이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왈츠도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춤을 춰보면요. 춤춰보면은 처음에는 자이브라는 춤에 환장을 합니다. 자이브 해보신 분 있으시죠? 가끔씩. 지루방만 하다가 자이브를 해보면은 전 처음에 이거 13년 전에 자이브라는 춤을 배우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왜
전 국민이 이걸 다 하지 않을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춤 다 보급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왈츠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춤도 아닌 거예요. 아주 고급 중에 최고급, 아주 이 댄스 문화의 최고급을 만들어준 게 왈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에 없는 거를 만들어낸 인간의 힘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그거예요. 거짓말도 이 자연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인간의 힘이에요. 이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짓말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왈츠를 끌어들이는데 사실은 이제 주제는 제가 매월 다른 주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넉 달 전에 제가 명동에서 한 강의고요. 지난달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었냐면요. 쇼펜하우어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어려워. 어렵죠. 어려운데 제 강의에 주특기가 있습니다. 졸라 어려운 얘기를 졸라 쉽게 하는 그런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읽으면 전부 다 철학 공부한 사람들, 박사들도 머리가 쥐가 납니다. 제목부터가 고구마 한 10개 먹어가지고 체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쇼펜하우어 얘기를 쉽게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주제와 아주 관련이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뭐냐면 의지와 표상의 세계. 이게 무슨 말이야? 똥개가 지나가다 짖는 소리도 아니고 의지와 표상의 세계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덕을 때려. 덕을 때려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놈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번역한 분 안 계시죠? 혹시 어떤 놈이라고 하면 또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말라 이럴까봐 어떤 놈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번역이 무지하게 잘못됐어요. 철학은요 번역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김영옥 씨가 쓴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철학의 90%는 번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에서 다 잘못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불가지론이라는 예를 듭니다. 불가지론. 종교나 이상세계에 대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이다 하는 철학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철학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옥 씨가 이걸 굉장히 깠죠. 뭐라고 까느냐? 그딴 식으로 번역하지 말아라. 불가지론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저도 모르겠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욕을 할 줄 몰라요. 김영욱 씨가 동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에 써있는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저는 욕이라면 지금 처음 해봤어요. 김영욱 씨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었어요. 불가지론이 뭐라고요? 저도 모르겠다. 크게 한번 해보시죠. 저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철학 얘기입니다. 철학. 여러분 욕을 하신 게 아니고 김영욱 씨가 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지론이 그런 뜻이에요. 모르겠다.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그 의지와 표상이라는 뜻을 봅니다. 의지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나의 자유의지,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정반대 뜻이에요 사실. 뭐냐면 나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본능이나 나의 욕망에 의해서 반드시 내가 움직이어야 하는 것. 이게 의지를 변형한 영어로 will이고 독일어로 will인데 그 번역을 잘못해서 제가 한 식으로 번역을 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지난달에 강의를 했었고 다음 달에 뭘 하느냐? 다음 달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요 주제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요번에는 사실은 제가 이것도 원래 영화를 하나 가지고 이 강의를 한 건데 다음 달에는 어떤 영화를 주제로 했냐면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칸느 영화제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나라야마 가부키라는 그런 그 영화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요. 자기 아버지를 고려장 하는 영화예요. 고려장. 그 고려장이 우리나라 고려 때 풍습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일본 풍습입니다. 일본 영화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갖다 버리는 그 영화예요. 갖다 버리는 영화. 거기에 그 인간의 거짓말도 나오고 인간의 섹스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인간 삶이 다 녹아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성신여대 4번 출구에서 제가 강의합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를 가지고 인간의 죽음과 삶과 섹스,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실 겁니까? 네. 한번 시간 나시면 오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는 이 강의는 거짓말의 발명
발명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는 어떤 세계를 같이 상정했냐면요. 거짓말이 전혀 없는 세계를 이 영화를 찍은 거예요. 거기 한 주인공이 갑자기 거짓말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 그런 영화가 이제 이 거짓말의 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교주까지 돼버리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거짓말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음 주인가요? 선거가 4월 11일. 뭐 좀 이쪽에 뭐 우파, 좌파, 대파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 선거 정치인들 뭐 우파, 좌파, 대파 할 것이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들은 뭐야? 나쁜 거, 나쁜 놈들. 우리 자식 교육할 때도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거짓말하지 마라, 막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나쁜 거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현재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폐 환자. 자폐 환자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주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넘어가. 이게 보통 머리가 좋지 않으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야, 이 아이가 사회성이 지금 발달되고 있구나 라고 좋아해야지 혼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학에 나와 있어요. 최신 교육학에. 옛날 교육학 말고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거짓말은 거기 뭔 소리가 납니다. 거짓말은 이미 이 철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거짓말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이다. 크게 가치 중립적이다. 그 가치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거짓말의 작용이 남에게 선으로 작용하느냐, 착하게 작용하느냐, 악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그게 악으로 작용이 됐을 때만 혼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슈퍼에서 물건 훔쳐와서 안 훔쳤어. 그건 나쁜 거죠. 그죠? 그런 건 혼내라는 거죠. 그런 것만. 거짓말 자체로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선인 경우가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플라시보 효과. 위약이랑 위약. 의사가 이 약 좋습니다. 이 약 드시면 만수무강에 장수하십니다. 먹고 막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는 물약인데도 그걸 뭐라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위약 효과. 또 뭐예요? 길거리 하다보면 가짜 CCTV들 있어요. 가짜 CCTV. 범죄 저지르다 CCTV가 있네. 이 조심해야지. 이거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죠? 또 우리 그 많은 그 칭찬 격려 우리 이런 많은 강의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라. 칭찬 격려의 90%가 뭐예요? 구라의 구라. 썰의 썰. 이 칭찬과 구라가 없으면요 세상이 삭막해져요. 이 거짓말의 탄생이라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애기 예뻐졌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할 줄 모른다 그랬죠. 애새끼 생기게 쪽제비처럼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수술비 많이 들겠네. 애를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 싸움 나요? 싸움 안 나요? 싸움 나죠. 우리는 아무리 못생긴 애기라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장군감이네 이거. 한 60~70%는 다 우리는 구라와 썰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남자분들 많으신데 남편 부인이 저희 집사람들 참 요리 솜씨가 더럽게 없습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렇죠. 그거 부인이 해온 거 이거 음식이라고 해서 세 번에 2번만 해보십시오. 바로 쫓겨납니다. 밥
안 해줘, 밥 안 해줘. 그러니까 부인이 해주는 밥 뭐 전부 다 최고야 최고. 오 당신 멋있어. 오 감각 있어. 오 패셔너블해. 다 뭐예요? 구라, 썰.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요. 칭찬과 격려의 90%는 다 구라예요. 그거 없으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줍니다. 그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폐증. 자폐증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랑 비스무리한데 사회생활 할 정도는 됩니다. 어떤 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많냐면 자폐랑 비슷한데 머리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이런데 저 카이스트 박사학위 이런 데 가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있는데 머리는 되게 좋아. 어떤 머리? 공부하는 머리는 되게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지를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막 뭐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바보냐? 너는 쪼다냐? 너는 이 상처를 엄청나게 준단 말이에요. 상처를.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나쁜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도 우리 인간한테 해를 끼친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다단계. 다단계. 이건 가입하면 뭐 평생 뭐 통장에 뭐 3천만 원씩 찍힙니다. 뭐 등등. 또 요즘 여러분들 죽이는 거 뭐 있죠? 코인이요, 코인. 보이스피싱.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더 죽입니다. 막 과학이 발달하면서 엄마 목소리, 딸 목소리까지 그대로 컴퓨터로 재현해가지고 그대로 엄마 나 다쳤어 막 입금해야 돼요. 입금합니다. 여기 금강원입니다. 여기 검사입니다. 아무개 검사입니다. 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나쁘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나쁘다. 거짓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거짓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나? 여기서부터 아주 깊은 사회학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한민국을 휩쓴 요새 휩쓰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우리나라를 휩쓰고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요새 휩쓸고 있는데 왜 휩쓸고 있냐면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사는 게 힘드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졸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뼈 뒤집어 보면은 행복한 놈 한 놈도 없다. 쇼펜하우어 그런 얘기 했어요. 겉으로 대통령 행복할까요? 재벌 회장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 막 항상 불안해.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그 어느도 없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어요. 올해는 지금 쇼펜하우어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서점에 막 한 부당 쇼펜하우어 제목만 달면 이제 막 몇십만 원씩 팔리는 시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책이 팔렸냐면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 들어보셨어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요거 제가 딱 10분 만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 구라가 나와요. 구라, 거짓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주제를 얘기하려고 이 사피엔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한번 크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인지혁명. 크게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 두꺼운 책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가셔도 돼요 이제. 근데 그게 뭐냐? 인지혁명이 뭐냐? 인지혁명은요 인간의 의식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의식이 일어났냐면은 수십만 년 전에 인간이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믿는 동물이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지혁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번개가 쾅 쳤어요. 밤중에 쾅 쳤어.
야, 저 번개가 도대체 뭐지? 저건 하늘에서 신이 분노해가지고 내리는 저 천벌일까? 저거는 저쪽에 저 나쁜 놈 그놈한테 내렸을 거야. 그 누군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에 뭐에 불과해요? 구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믿고 두 사람이 믿으면서 그 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실이. 이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그 인지혁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시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도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고. 마음이 갑자기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해요?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 제가 주제로 삼았던 그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게 똑같은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막 나중에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막 은행에 가가지고서는 막 거짓말을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하는데 자기 잔고가 없는데 불구하고 800달러가 잔고가 있다더니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800달러를 줘요.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사람은 구라를 치면서 다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죽음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막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셔도 천국이란 데겠는데 거기 가면은 행복하고 뭐 절대로 죽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좋은 데가 꿀과 젖과 흐르고 젖이 흐르고 뭐 저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돌아가시네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간호사 의사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행복해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요. 소문을. 그래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가지고서는 교주님 과연 천국은 있습니까? 막 그런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유발 하라리의 인지혁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없는 사실을 구라를 만들고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구라가 뭐예요? 구라가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구라라고 하면 진짜 말해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유발 하라리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 두 번째 뭐예요? 국가라는 거 국가. 유발 하라리 주장에 의하면 국가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국가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예. 그 구라라는 구라. 근데 우리는 국가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 뭐예요? 믿는단 말이에요. 없는 허구를 믿음으로써 인간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돈. 10,000원이라는 가치? 그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근데 10,000원을 내면은 10,000원어치 물건을 준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게 통합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인지혁명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인간은요. 이건 이제 덤바스 넘버라고 하는데 덤바라는 학자가 동물과 원숭이를 연구해봤더니 인간의 이 전두엽, 이 두뇌는 원래는 150명 이상을 못 넘어요. 한 집단이. 우리 옛날 원시 부족들 또는 아프리카 부족들 이렇게 봤더니 150명 집단을 넘는 집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혜택을 떡을 하나 주고 이 사람이 떡을 갚는지 안 갚는지 tit-tat 포실 tit-tat 뭐라고 하더라 그런 기억하는 그 인간의 두뇌 한계가 150명이에요. tit-for-tat이라고 하는데 150명. 그래서 우리가 SNS를 뭐 카톡에 친구가 뭐 몇만 명이고 뭐 페이스북에 친구가 수십만 명이라도 실제로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그 댓글 달아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몇 명이 안 넘더라? 150명이 안 넘더라. 인류는 원래 150명 그룹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저 3억의 미국, 막 심지어 중국은 막 10억, 인도 13억 막 왜 그러냐? 바로 이 인지혁명 때문에. 어떤 인지혁명? 이 구라를 믿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국가라는 단위, 종교라는 단위,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를 믿기 때문에 수천 명이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했다? 유발 하라리가 주장했다. 이게 인지혁명이에요. 인지혁명. 그래서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호모사피엔스의 문화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 농업혁명은 잘 아시죠? 바로 인간이 채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업을 발명해가지고 뭐가 생기죠? 잉여 농산물. 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기게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기죠. 농사를 안 져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배계급이 생기고 예술가가 생기고 무사계급이 생기고.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혹시 거의 없죠, 그죠? 농사 짓는 분 없어요. 근데 밥 굽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잉여 농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에 이루는 게 세 번째 뭐예요?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이 농산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또 지금 AI 시대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리의 사피엔스, 여러분 책을 방금 다 읽으셨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인지혁명 뭐예요? 구라가 인류를 발전시켰다. 그 구라의 대표적인 게 뭐다? 종교, 국가, 쩐이다. 농업혁명, 농업혁명의 핵심 뭐다? 잉여 농산물이다. 그걸로 기업이 생겼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뭐다? 과학혁명이다. AI 시대까지 왔다. 여러분은 역사를 지금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를 한 번에 다 지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만. 그 조두팔이라고 했었죠. 조두팔. 2조 막 다닥에 사기쳐가지고 중국 가서 막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자살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정말 꼭 잡아서 처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거짓말, 칭찬과 격려, 또 심지어 여기 보니까 대지문학, 문학의 90%는 뭐예요? 구라예요, 구라. 소설의 90%는 뭐예요? 구라예요, 구라. 누가 구라를 잘 치느냐, 이게 이 문학의 핵심이거든요. 아까 이거 잠깐 봤더니 저 시 제목도 뭐예요? 뭐 푸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거 구라지. 뭐 비 오는 날에 무슨 수채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인지혁명에 의해서 뭐예요, 이거? 이걸 믿잖아요. 아름답다. 이 시적이다. 이 인간의 두뇌라, 이게 인간의 두뇌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까 왈츠가 없는 걸 인간이 자연은 원래 짝수박자인데 홀수박자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한 단계 업됐듯이, 바로 인간은 자연에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 문화가 한 단계 업된 겁니다. 바로 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쇼펜하우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강의를 시간이 이제 슬슬 한 30분 했나요? 30분 했나요? 40분 주어졌나요? 제가 강의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금방 가죠, 시간이. 제가 다음 주에 하는 강의가 나라야마 부시코 일본 말에서 어려운데, 그걸 주제로 해서 인간의 죽음과 산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학 때 연세대학교 내가 나왔었는데, 연세대학교의 이과대학 연극반에서 조연출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양강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연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극을 한 2번 정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연극을 잊어버리다가 대학 직장 생활을 하면서 90년대에 이제 그 강동구에 살았었는데, 강동구에 강동극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립극단이 있었는데, 구립극단에 이제 연출자하고 구청장하고 뭐 싸워가지고 연출자가 가버리고 해서 이제 단원들이 붕 떠버려가지고, 그 단원들이 저들을 연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동극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립극단은 아니고 이제 사립극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강동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이 바빠가지고 그거만 하고 치웠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극단을 하나 창설을 합니다. 연극 극단을. 그래서 다음 주 연극 극단 창설식을 하고, 그 대표는 이제 그 신세계 스피치의 신명규 대표님이 하고, 제가 이제 연출을 하는데, 이번에 이번에 올릴 그 연극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쇼펜하우어의 한마디입니다. 사는 게 억울하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요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극은요,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등장하고 또 세 가정이 등장을 해요.
세 가지 아주 잘난 척하는 한 100억대 부자 여인, 남편이 회사 중역인 여인, 자식이 잘 나가는 여인, 세 여자가 막 잘난 척을 하는데 그 잘난 척하는 그 뒷모습까지 행복할까를 추적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런 연극이라서 그 아마추어 연극으로서 내가 연극 배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성신여대역 4번 출구에서 제가 여기 이 지식포럼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더욱더 풍요롭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연극과 영화입니다. 그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히트를 치느냐 마냐입니다. 시와 소설도 역시 뭐예요? 다 구라예요, 구라. 그 구라를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 거짓말의 철학적인 것 크게 한번 얘기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적립적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이크로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박정규 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지식포럼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요. 대한민국 지식포럼 화이팅! 네,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중문학회 화이팅! 대한민국 지식포럼 세계민속중과정 박규리 무용단 화이팅!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